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2차 전지의 날이었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해서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121선도 돌파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뭐 오늘도 시장을 뭐 주도할 정도로 자금이 완전히 몰렸습니다. 외국인이 440억, 기관이 820억의 자금이 몰리면서 2차 전지를 올렸는데요. 이 밖에도 SDI도 계속 121선을 돌파하려는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랜만에 에코프로 BM이 8%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매수 수채를 보면 외국인이 650억, 기관이 270억,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에코프로 BM을 매수하면서 다시 시가총액 1위에 에코프로 BM이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도 외국인이 280억을 사면서 5% 정도 마감을 했는데, 대체로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 포스코 피초엠이 오늘 14.9%, 역시 외국인과 기관. 그러면 기관들이나 외국인은 왜 2차 전지를 사는 거냐? 지금 상당히 안 좋고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거는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필요한 2차 전지 섹터나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선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역시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제약 바이오도 자금이 많이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딱히 뭐 특별하게 나온 재료라기보다는 한쪽에 있는 섹터를 좀 팔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요즘에 가장 나와요. 내일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와서 다른 쪽으로 갈지. 여기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어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의 2차전지 상승은 정말 기다리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에코프로 기준으로 20만 원 이상의 반등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121선을 넘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20일 넘겨서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120일 넘으면 주가가 많이 바뀝니다. 이렇게 좀 하락 패턴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121선을 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요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아직 삼성 SDI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자금이 몰려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 딱히 뭐라 그럴까요?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자금이 일단 몰리니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저점이 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8월 초에 급락이 나왔을 때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어요. 그만큼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BM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급락이 나왔지만 잘 견뎌주는 모습을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2차 전지 섹터들이 전반적인 변화를 줄지 이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달부터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접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매 동향. 힘들죠.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는 그래도 좀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선방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매도야. 기관도 500억 팔고 코스닥에 630억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만 코스닥 시장에 물론 사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세의 연속성이 있어서, 과거에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야 이거 뭐 사면 이제부터 올라간다 이런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올랐다가 다음날 또 다른 쪽으로 가고, 또 안 가면 또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시장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으로 약 4조가 없어졌어요. 4조.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개인의 신용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4조 원의 자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좀 매수세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이러려면은 어떤 섹터들이 좀 반등이 나와서 좀 끌고 가는 모습이 나와야 신용도 늘고 확인하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활발해질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보다도 더욱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건데 지금은 아무래도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당분간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매월 1일은 지난달에 수출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반도체가 수출을 가장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1등 공신이고요. 전기차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가 38% 증가한 길로 나와 있고 배도 잘 나와요. 선박도 약 80%, 그 다음에 무선통신기기도 50%, 컴퓨터도 뭐 180%,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바이오 헬스에 화장품도 들어가겠죠. 39%가 증가된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선박, 컴퓨터, 바이오 헬스 쪽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장품 오디오 업체들에 대한 이제 퍼라든가 매출이라든가 2분기에 이제 모아놓은 편인데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가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잘 보시면 영업이익도 뭐 70% 늘어나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250%, 오피 마진, 이익 증가율도 18%, 퍼도 뭐 8.9%,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가 오늘 21% 짱대 양봉이 나오고 화장품 중에서 되게 유일하게 고점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총이 3,700억이에요. 그래서 뭔가 크게 좀 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외국인 기관이 이제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면서 조금만 건드려도 올라가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인데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샀더니 오늘 21%가 올라간 거예요. 수출 데이터 나오면 저 화장품주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화장품주들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 달 FOMC에서 0.25 하겠죠. 0.5 하면은 의외로 시장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았어? 이러면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0.25를 좀 쪼개가지고 여러 번 해주는 게 좋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비농지표 발표가 있는데 얼마가 나올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금요일 날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연준에서 특히 파월이 가장 지켜보고 있는 지표 중에서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폭 요걸 가장 많이 봐요. 전망은 16만 명인데 이번에 11만 명 정도가 한 번에 꼭 나왔기 때문에 얼마 정도 나올지에 따라서 뭐 0.5를 할 거냐 0.25를 할 거냐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0.25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0.5 해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월이 좀 늦어요. 파월이 조금 늦습니다. 금리도 인상을 그렇게 인상이랑 1년 전부터 했는데 안 하다가 갑자기 막 빅스텝 0.5씩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평상시에 0.25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올리기 1년 전부터 사람들이 우리 경제지표들이 이거 뭐 어려워지니까 조금씩 스텝을 밟아서 올려라 했더니 말 안 듣고 있다가 갑자기 0.5씩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어려웠던 이런 상황이 나왔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릴 때 0.5씩 떨어지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0.25씩 지금부터 솔직히 늦었어요. 0.25씩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이렇게 천천하게 이런 식으로 가면 상당히 오랜 동안 주식시장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0.5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0.5가 나오는 단어가 나오면 순간 주식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25 정도, 0.25 정도를 꾸준하게 올해 뭐 2번 하고 내년에 4번 하고 내후년에 4번 하고 이런 스텝으로 밟아간다. 주식시장 많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떨어뜨리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돼서 첫 번째는 안 나와요. 첫 번째 9월 달은 별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근데 뭐 11월이나 12월 달부터 또 한 번 하고 내년에 이제
369, 12 요때 이제 한 번씩 0.25씩 해준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금리 인하 시즌이 곧 도래하고 있고 피벗이라고 하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0.25씩 금리를 천천히 인하해 준다라고 하면 주식시장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많은 자금들이 증시로 유탈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출 규제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여기서 금리 인하 해가지고 돈 풀려버리면 부동산 폭등 나오고 뭐라 그럴까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주담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리 인하를 곧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10월 달 정도는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여러 가지 유동성이 많이 증시로 유입이 될 겁니다. 증시가 활성화되는 건 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증시를 부양하는 거는 소비 진작도 되고 경기가 상당히 부양이 돼요. 그래서 많은 호재들이 나올 겁니다. 밸류업 정책을 한다라는 것도 보면 결국에는 주식시장 부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또 밸류업 지수도 발표할 거고 연말에 ETF도 만든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좀 장투할 수 있는 이번 금투세도 뭐 해결이 되겠지만 그러거나 뭐 장기 투자하면 뭐 혜택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코스닥 시장 보시다시피 뭐 눈만 뜨면 그냥 단타 치고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가지고는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좋은 주식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올라가는 부동산처럼 부동산 샀다 팔았다 안 하잖아요. 강남 부동산 하나 사놓고 그냥 놔뒀더니 뭐 옛날 5억짜리가 뭐 30억 40억 가는 거 아닙니까. 주식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 한 1억 원 사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5억 되고 7억 되고 그런 상황에서 뭐 나라에서 금투세로 삥 뜯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장기 투자 했는데. 그러니까 장투 뭐 1년 이상이나 뭐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소 이사장도 지금 영국에 가서 밸류업을 홍보하겠다. 출장 저기 나갔어요 벌써. 기관 투자가들하고 미팅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밸류업 정책을 좀 홍보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K 밸류업 글로벌 로드쇼. 요게 또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뭐 글로벌 자산운용사라든가 한국 증시 담당자 30-4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뭐 나름대로 시도하는 거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식이 상당히 좀 저평가 상태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있어서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외국인들 투자가 입장에서는 환율도 좀 떨어질 거 강세로 떨어질 것 같고 저평가 기업들 장투한다라고 하면 한국이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부에서 좀 강제적으로 밸류업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율에 맡기지 말고 조금 좀 기업들을 좀 제재를 하면서 쪼개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상속하기 위해서 주가를 내리는 지금도 제가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상속할 때문에 지금 한참 우리나라가 세대 교체기 시기거든요. 그래서 상속 때문에 주식을 안 올린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못하게 하고 상속세 개정하면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많은 개정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씩 풀어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후방에 변두리에 있는 증시 이런 증시가 될 수가 없어요. 일본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증시인데 완전히 이거는 뭐 돗대기 시장이죠. 이런 것들을 좀 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렇게 꾸준하게 우리나라를 좀 구체적으로 밸류업을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2차 전지로 갔는데 그래도 알테오제는 막판까지 방어를 해서 막판에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평상시에 잘 안 떨어지고 잘 견뎌주고 이런 모습이 누가 뭐래도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말에 머크의 이제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종료하니까 10월 달쯤에 나오겠죠. 빨리 발표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한 단계 레벨업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도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고, 제약바이오 역시 금리 인하의 순수혜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여기서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큰 빅사이클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좀 사기꾼 같은 가능성만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 실제로 기술 수출을 하고 로열티를 받고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있고, 2025년, 26년, 27년, 30년까지 꾸준하게 로열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 시즌에서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랜만에 2차 전지가 올라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조금 한숨 놓였을 텐데, 여기 이제 3일 전에 보시면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빠진 자금 2차 전지로 올렸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때부터 조금 조짐이 이상했어요. 예, 조금 그전에 이제 반도체 하다가 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좀 쌓여있는 저점에 있는 2차 전지 섹터들로 자금이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당분간은 반도체 쪽은 조금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옛날처럼 상승은 좀 나오기 힘들고, 2차 전지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하락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수산매가 돌면서 꾸준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리튬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리튬 가격이 좀 지금보다는 좀 탄력적인 모습을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금의 시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다른 지표보다는 리튬 지표를 보셔야 됩니다. 리튬 가격이 좀 8월 달에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2차전지 섹터들도 좀 지금보다는 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좀 어려운 시절은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번호가 변경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걸로 이 옛날 번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전화번호를 바뀌었습니다. 8283에 5540 이거 바뀌었고요. 지난달에 말을 했어야 되는데 좀 추이를 보고 9월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좀 집중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8월 달에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9월 달에 들어서는 집중 투자방을 다시 오픈할 예정입니다. 집중 투자방은 종목 유망 종목을 선정해 갖고 비중을 좀 실어 가지고 최대 뭐 4개, 5개 안으로 집중을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분기 매매보다는 스윙으로 좀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방입니다. 단타 위주로 하는 구독자들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금액도 오픈할게요. 월 30만 원이고요. 수익이 날 때, 일정 수익이 날 때까지 이거는 추가 자금이 없고 계속 갖고 갑니다. 계속 가져갈 거고, 방은 150명도 많아요. 한 100분 정도? 이 정도로 좀 제한해서 좀 집중 투자를 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9월에 집중 투자방에 좀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연락처 010-8283에 5540으로 9월이니까요. 9라고 보내주세요. 신청 문자는 9입니다. 그래서 9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 처음으로 시작하고 9월, 10월, 11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흔들리겠지만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뭔가 큰 변곡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집중 투자하기 아주 좋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중 투자방에 신청을 원하시면 9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관리자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달에 보니까 7월달에 그 미리 입금하신 분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 다 체크해가지고 다 넣어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뭐 변동성이 좀 커서 좀 답답한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에요. 노동절로 이제 휴장인데, 내일 아침까지는 뭐 거의 국내 변수로 움직여서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일본 증시도 요즘에 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나쁠 것도 없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갑자기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이런 정도로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0.5냐, 0.25냐 이 정도 차이인데, 그냥 0.25 정도 나와서 꾸준하게 좀 인하하는 것이 가장 시장에서는 베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매일 뭐 변동성이 큰 장인데요. 또 혹시 뭐 매일매일 대응해 나가야죠. 하지만 유동성이 증가되고 좀 안정적인 장세가 곧 나타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이 가장 많이 수익을 내는 그런 시장이 옵니다. 그런 유동성 장에 뭔가 수급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제가 소통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